우리 둘이 대화하나 보고. 어. 그래서 우리 며느리라고. 시집 온 지 벌써 12년. 이제 조 씨 집안의 막내딸이 됐습니다. 네, 다들 제가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데요? 막말하니까 무슨 막말? 며느리는 네 어머니 이러잖아요. 전 그런 게 없거든요. 반말 어머니 이거 이거 같을 때 있잖아. 그러고. 이랬더니 이거 빨리빨리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딸인 줄 며느리라고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되고 딸도 되고. 곰살 굽고 잘 웃는 현아 씨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답니다. 여기는 사막산 줄기에 자리한 시골 마을입니다. 구수한 콩내음이 진동하는 이곳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어디 계시나 했더니 두부를 만들고 계셨네요. 놓고 떼놓고야. 엄동설안에도 아궁이 뿔을 꺼뜨리는 법이 없다는 손두부집의 주인장 양숙 씨. 겨울에 이게 불 살르는 게 이게 아니야. 힘들어. 날이 추워. 20년 가까이 혼자 해오던 일을 1년 전부터 큰아들 부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 되게 추워.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시간을 맞춰야지. 시간 딱 맞췄구만. 어이구, 빨리 미리미리 좀 와서 얘 불도 좀 살라 넣으면 그래야지. 기다렸잖아. 왜 안 오나 하고. 두부 만들라고 빨리빨리 오라고 했구만. 아이고, 잘했고 잘했어. 좀 빨리 와야지. 요즘 두부 만드는 법을 전수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돌리노가 이거를, 어? 그리고 물을 이렇게 대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우와! 마냥 신기한 현아 씨. 물이 안 나와. 나와? 조금씩 나와요. 됐어. 너무 많이 나오면 물이 많아져. 두부에 두 자도 모르는 서울 토박이 며느리. 그렇다 보니 가르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얘가 몇 돌려파야 하는 거구나. 오래 걸리네 이거 옮겨다가. 그래서 꼭 일찍 오라고 당부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하라는 거지. 이거 달래 그러냐? 이거 너 좀 가르쳐 주려고 이제. 어머니가 애들 학교 보내. 애들 깨워서 밥 먹여 학교 보내 어머니가. 근데 이걸 하려면 부지런히 떨어야 되는 거야, 아침에. 그래, 죽지. 부더에만 장사하잖아. 늦으면 멀어. 그래서 일찌감치 해야 돼. 자, 손 좀 놓기 잘 하나.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시자 금방 웃음기가 사라지는 현아 씨. 사실 며느리는 두부를 배울 생각이 없었다는데요. 저는 서빙과 반찬 담당이어서 여기까지 올 여력은 없었어요. 이건 어머니와 남편의 몫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와 이게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거든요. 이게 인내와 끈기를 요하는 작업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느리대요? 아 이거 괜히 배웠다고 그러구나 이거. 이거 완전히 어머니 저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잡아.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다 배워줘야지. 힘든 과정을 걸쳐야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도 겁이 안 나. 곳간 열쇠를 물려주겠다 결심한 만큼 나 없이도 잘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꼼꼼하게 가르치신답니다. 누가 왔나 했더니 어머니의 인화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입니다. 아우 손 어릴 것 같아. 손 어릴 것 같아. 일로 와봐. 불 째줄게.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이렇게 째봐. 이거 째봐. 야, 아이다. 아니, 이렇게 째봐. 이렇게 째봐. 이렇게 째봐. 따뜻하잖아. 이렇게 주물러 줄게.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난로가 된다. 할머니 손이 아짜 어때? 그런데 바로 그때 우와 여기 빈관이야. 올라야 빨리빨리. 들어간다. 왜 그래? 괜찮아. 이거 물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가지는데? 왜요? 어? 물 안 들어가면. 와 여기 되게 위험하다. 여기 완전 빈관이야. 거기 미끄러 여기 빈팍 조심해야 돼. 괜찮냐? 네 괜찮아요. 여기 어디 이거 좀 심해요? 야, 여기 밥 찍어라. 여기
이거요? 폭탄이야? 아니 저기 언니. 아니 어머니는 며느리보다 기계가 더 중요한가 봐요. 저는 걱정도 안 하고 이것저것 하죠. 아니 저게 그게 갈아져요. 새가 갈려서 여기 들어가. 기계는 또 사면 되죠. 아니 여기 새가 들어가면 안 돼. 누구에 사람한테 저거 시키고 내가 보니까 딱 멀쩡하더라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받지 못어. 내 먼저 살펴 보니까 괜찮아 먹었고. 어머 그나마 며느리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와 잘했다. 이거 내려. 이렇게 난리통에도 콩이 다 갈아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부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이거 갖다 다 받자. 둘 셋. 짜. 써. 여자 부어야?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게 많은 현아 씨. 더 넣어야 되나요? 그만 넣어요? 끓을 때 넣어야 돼. 얘 너무 밑에 가라앉거든 안 끓은 거나. 왜 끓을 때 넣어야 돼요? 이게 안 끓을 때 넣으면 이게 가라앉아 버려. 이게 그럼 들어가면서 누르니까? 얘가 저에만 익으면 둥둥 뜨고 가라앉으면 원래 눌어. 계속 져서요? 안 쪄도 돼. 안 져도 돼요? 끓을 때는 뭐라. 이제 여기 앉아서. 아 좋다. 여기 잘못했다 진다. 얼마나 지워요? 뜨거운지. 어머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올린대? 안 힘들어요? 아니야 올려. 안 돼? 아 되게 귀여워. 아니 봐봐 사람이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안 힘들어요? 안 되지. 수다 산매경에 빠진 고부. 그런데 그때 큰일 났다. 물.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우리 얘기하다. 져서야지. 어우 이거 야단 났다 야. 뭐 어떻게 해요? 터보 꺼포. 예. 이거 한 번 덜 먹었다 이제. 이렇게 들어봐. 그러지 말고 들어 좋아. 들어보라고요? 잠깐만요. 얘가 그래. 와 잘 보고 있어야 되네. 그래서 옆에 하나 스쳐야 돼. 둘 셋. 우샤. 이런. 하나 둘 셋. 처음 봤지? 너 없는 줄 몰랐지? 이거 또 까셔서 넣어야 되는 건가요? 물로 까셔 보이지. 너 물로 까셔 붓고 있어? 아이고야. 두부 다 어디 갔어? 갑자기 해화장이 됐어. 와. 하필 이 광경을 목격한 아들. 잔소리를 빼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우리 집 망해. 어? 와, 저기 엉망이다 그러지. 수다 떨다 그랬다. 왜 어쩔래?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한번 이래봐야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지. 이러면서 배우는 거거든? 이게 경험이야다. 나도 처음에 이렇게 해봤어. 야 거기도 딱. 며느리 기죽을까 얼른 편들어 주십니다. 일은 2배가 됐지만 고부의 정은 더 뜨끈해졌네요. 손모가 파 이거 바짝죠. 잘해. 여기다가? 이야. 계속 빨리빨리 해도 돼요? 장어국을 미쳐가지고 뭐 마셔보고 싶다. 컵나도 없다가 나 여기 질질 흘렸는데? 그러지 않고 잘해. 두유인데? 와. 맑은 콩물이 완성되면 고수의 비법이 필요합니다. 언니 이거 뭐예요? 간술. 간수를 걷다 넣어요? 간수를 넣는 타이밍과 양. 이게 두부의 맛을 좌우한다네요. 이거 왜 넣어요? 왜 염 들인다 그래 염.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는 며느리. 덩어리. 이렇게 이게 이제 와! 순두부다! 점점 덩어리가 커져. 저도 해볼래요. 더 만나야 돼. 이거 가까이 될까요? 몽글몽글 순두부를 나무 틀에 넣어 모두부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두부를 단단하게 굳히면 되는데요. 이 물이 안 빠져. 어? 이 물이 안 빠진다고. 조금 들어봐. 이렇게 하면 물로도 안 빠지는데? 맞아. 물이 안 빠지면은 두부가 부서진다고요. 오래 놔둬. 물을 천천히 빼라는 엄마와 힘껏 눌러야 두부가 단단해진다는 아들. 티격태격하는 두부찜 모자입니다. 야 이걸로 한 대 뿌려치자 이걸로. 아니야. 이걸로 하지. 누가 오, 나 어제 손 다치면 어머니 찾지 마, 지금. 냈잖아. 이거 넣어서 하는 거. 아니 어제 더 이걸 냈다니까. 아이고, 두부 한번 만들기 힘드네요. 잠시 후 드디어 완성될 시간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만든 두부.
어디 볼까요? 오, 아주 뽀얗게 잘 만들어진 것 같죠? 다 된 것 같다. 뭐랑 난다. 이제 제법 혼자서도 잘하는 아들이 기특한 어머니. 잘 자르는데 에이, 뭐 자르는 거냐. 나도 공부를 1년이나 했지. 이제 다리게 되어가는데 말랑말랑하지. 활력질 때. 잘 됐어. 어머, 왔다. 간장에 찍어 먹을까? 그거 하나 가져가. 먹게, 애들. 며느리 맛보여줄 생각에 신이 나셨습니다. 직접 만든 두부 맛에 푹 빠진 현아 씨. 자, 어머니도 한 입. 맛있다. 어머니는 맨날 먹어도 두부 안 질려요? 그럼 보들보들한 게 맛있어.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랬잖아. 너는 어떻게 두부에 질리지도 않냐? 저도 두부 안 질려요. 이거 다 떼먹냐? 일단 저 김치 좀 싸 먹을게요. 먹어야지. 김치를 싸 먹어야지 맛있어. 좀 먹을게요. 아까워요, 어머니? 아니 아깝진 않지만 아들하고 같이 먹자 우리. 아주 깜깜이야. 아들하고 같이 먹자 우리. 아니, 맹물 먹으면 맛있는데? 우와. 아이고, 이럴 때는 꼭 아들이 먼저래요. 줘봐. 반 내 거. 아유. 너무 커. 이거 내가 먹게. 아이고 먹다가 먹어? 뭐 어때요? 저도 얹어줘요. 복스럽게 먹는 며느리가 예쁘기만 한 시어머니. 김치 싸야 맛있어. 아주 맛있게 먹어 아주. 땡김치가 짱네. 두부랑 국밥. 그래서 이제 김치를 이렇게 뚝 잘라 주는 거야. 한 모 갖다 주고. 그래, 빨리 한번 갖고 와봐. 못생긴 애로 갖고 오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좋아. 너무 맛있겠다. 와, 두부의 신세계를 알았네. 이거 잘라가지고 밥살이야. 손으로 뜯어먹는 게 제맛이던데. 시어머니 눈치 한번 보지 않고 그저 밝고 솔직한 현아 씨. 그래서 다들 딸로 오해한대요. 손님들이 오면 딸이네.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거 보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라고. 시집 온 지 벌써 12년. 이제 조 씨 집안의 막내딸이 됐습니다. 네, 다들 제가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하니까 아니, 뭐라고 그러는데요? 막말하니까 며느리는 네 어머니 이러잖아요. 전 그런 게 없거든요. 반말 어머니 이거 어쩔 때 있잖아. 그러고. 네, 이거 빨리빨리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딸인 줄 며느리라고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되고 딸도 되고. 곰살 굽고 잘 웃는 현아 씨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답니다. 와, 김치 먹는 아기 최고예요. 이렇게 옆에서 같이 먹으면 대결하고 얼굴만 봐도 좋잖아. 저 손주 밥 먹는 거가 얼마나 이쁜가. 며느리 밥 먹는 것도 맛있다 그러면 좋고.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어머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점심 장사를 시작한 가족들. 이 시골 마을까지 누가 올까 싶지만 양숙 씨 손맛 덕에 단골 손님이 꽤 있답니다. 영업이 시작되면 각자 맡은 일을 하는데요. 손두부집 서열 유리, 주방의 최고참 시어머니는 두부 전골, 두부 부침 이렇게 주 요리를 담당하고요. 며느리 현아 씨는 손님 접대와 반찬을 맡았죠. 함께 손발을 맞춘 지 언 1년. 큰아들 부부가 내려오기 전까지 이 모든 일을 어머니 혼자 하셨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아들 부부가 오고 일은 수월해졌지만 가끔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구이도 있잖아. 구워야 짜글이도 된다고. 있고. 구워야 된다고. 혼자 느긋하게 하다가 옆에서 며느리가 끊임없이 재촉하면 마음이 급해진답니다. 주문은 밀려들고 숨 돌릴 틈 없이 요리하는 양숙 씨. 일이 힘에 붙이면 말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어? 전골 3인분, 짜글이 2인분 된 거예요? 짜그리 일면 되고. 그다음에 전골 2인분. 주로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오다 보니 한 그릇이라도 더 팔려면 서둘러야죠. 비지 2개, 청국 2개 몇 분이세요? 아, 4분. 비지. 아,
자리가 잠깐만 지금. 지금 자리 있어. 몇 시쯤 오세요? 지금 올라오신다고? 네네 자리 있어요. 바로 오세요. 네. 속 터지는 현아 씨. 없어도 있다 그래야지. 이렇게 우물쭈물해. 우물쭈물하게. 저 시계 앞으로 가. 빨리. 시계 앞으로. 반찬 리필 시계 앞으로. 답답해. 정신이 없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면 막 살아있는 거 느끼고 막 희열 느껴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 무슨 일 했는데요? 저요. 백화점에서 거의 10년을 의류 매장 브랜드 매니저 했거든요. 네, 되게 잘 됐어요, 장사가. 뭐 하루에 1,000, 막 2,000씩 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많은 게 좀 익숙했는데 맨날 집에서 혼자 애기 보는 게 너무 심히 싫었어요. 그랬다가 여기 손님 많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때도 떠오르고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교성 좋고 외향적인 현아 씨. 두 아이를 낳고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했죠. 그래서 함께 일하자는 어머니 말씀에 춘천행을 결심했답니다. 덕분에 다시 활기를 찾았는데요. 지친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며느리 현아 씨. 언니, 뭐야? 한 방에 쭉 먹어요. 한 방에나 못 먹어. 잘라 먹어야 돼. 그것도 한 입 먹고 여러 데다 냅두고 또 그냥 버리지 말고 한 방에 다 먹어요. 내심 고마운 양숙 씨. 며느리 말은 잘 듣습니다. 나 이런 거 전에 안 먹었었어. 얘가 맨날 사다니까 이제 먹는 거 먹기 시작해 먹지. 맞춰도 안 먹었어. 근데. 이때다 싶어 며느리 자랑 한 소절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도 이런 거 다 하고, 근데 저기다 놓지 또 며느리가. 며느리가. 왜 사다 줬어요? 아유, 내가 건강에 잘해면 지가 편안하겠잖아. 아파서 들어가면 안 되지. 힘드니까. 그래도 고마우시죠? 고맙지. 지금이야 찰떡궁합 고부 사이지만 처음에는 호랑이 시어머니였답니다. 한 달에 막 이렇게 한 두세 번씩 왔을 때는 어머니가 막 엄청 잘해주셨잖아요. 막 근데 여기 오니까 뭐 무슨 식무? 천덕꾸러기? 막 이렇게 막 가끔씩 막 그게 몰아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네가 가져오던가 내가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러는 거 갑자기. 아니 어머니가 늘상 갖다 주시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또 할 일이 있는데 막 그러면 좀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요즘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트러블 많았어요. 어머니랑 저랑 성격이 그랬나 비슷해가지고 금방 풀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근데 남편이 못 견디더라고요. 어떻게 둘이 그렇게 맨날 싸워서 어떻게 하겠거냐고. 미운정 고운정 들다 보니 찐한 고부 사이가 됐죠.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큰손녀 때문에 며느리는 이제 퇴근을 해야 하는데요. 어머니 갔다 올게요. 저는 안 오지만. 네, 내일 좀 올게요. 손주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만 사정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쉬었어요. 그래, 잘 가.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법. 자식들이 가고 나면 적적한 마음이 듭니다. 20회 가까이 혼자 하던 일인데 고작 1년을 함께했다고 그새 마음을 기댔나 봅니다. 이제부턴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가고 혼자 있죠. 조금 이따 또 큰 아들이 오니까. 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죠? 나 조용한 걸 안 좋아해요. 조용. 팔남매의 맏딸. 그를 깨우치기 전에 일부터 배웠죠.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까지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살았답니다. 아 근데 또 뭐 하시는 거예요? 한과요. 이것도 하래요. 누가요? 큰며느리가 이거. 아니 왜요? 저도 배우고 싶고 요새같이 또 여러 때로 날이 쳐 손님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장사 덜 되면 손가락 빠르려냐고.
손님이 뜸해지는 겨울엔 며느리가 한과를 팔자고 했다네요. 힘드시니 꼭 같이 하자고 당부했는데 성질 급한 양숙 씨 또 혼자 얼른 해치우실 모양입니다. 아유, 며느리 오면 같이 하세요. 그 시간 아들 부부가 식당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딸 보미가 오면 바빠지는 현아 씨. 아이들을 한참 가르쳐야 할 나이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제자리. 그다음에 혼자 집에 오면 되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네요. 제가 사고를 좀 크게 난 게 있어가지고 운전을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못해요. 근데 되게 불편해서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애들을 태우고 그 위험하게는 못하겠더라고요. 7살 겸이도 공부하러 갈 시간.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 교육을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아 씨는 남매를 보고 남편 성민 씨는 저녁 장사까지 마무리하고 온답니다. 할래. 아니야. 엄마 보러. 겸이야 시간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이 없네. 미안. 모금도 가야 돼. 뭐. 아이들 챙기랴 어머니 걱정하랴 바쁜 성민 씨. 나는 지금 나무 끄드리고 그거 어머니 하던 거 도와줘야 되니까 들어갈게. 그래. 겸이 잘 갔다 와. 빠이빠이. 아빠 들어간다. 다녀와. 잘 갔다 와. 혼자 일하고 계실 어머니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저녁에는 손님이 많이 없지만 일만 하시는 어머니를 말리느라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지금 왔니? 저기 가셔. 가서 앉아 계셔. 그냥 가셔. 나머지 뭐 내가 할게. 자식들 키우려고 농산일에 장사까지 했던 억척 어머니. 그 지난 한 세월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민 씨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왔냐? 집이 좀 있을 때가 할 거야. 집 걱정해. 걱정도 어머니 많아. 걱정해. 걱정도 많아. 아이고 저 나무 누가 끄드릴 거야. 내가 안 오면. 효자들 아니랄까 봐. 효자는 아니야. 효자가 다 얼어 죽었지. 효자들. 네. 됐어요. 뭐 어머니야 뭐 늘 한결같으세요. 뭐 저희 버팀목이자 든든한 기둥 같죠 뭐. 이제는 어머니의 든든한 기둥이 되고 싶은 아들이랍니다. 시골에 살면요 쉴 틈이 없습니다. 아 저기 왜 토를 써? 날이 추워지면 꼭 이 수도관이 말썽이죠. 수도가 터졌어요. 엑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철철 넘쳐. 19살 직장을 구해 도시로 떠날 때만 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다짐했었죠. 그런데 어느새 허리가 굽은 어머니를 보자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귀향을 제안한 건 아내였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 덕분에 부쩍 힘들어하셨던 어머니.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성민 씨를 설득했다네요. 아버님 같은 경우가 건강하실 때는 그래도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시는 아버님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도 저 아프시잖아요. 이제 풍도 오시고 그다음에 가끔 정신도 좀 오락가락 하시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드디어 영업이 끝났습니다. 저녁 잘 드시고. 갈게요. 나오지 마셔. 네. 조심해서 가. 네, 갈게요. 아들 성민 씨가 퇴근을 하네요. 어머니 눈엔 다 큰 자식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죠. 행여 사고라도 날까 아들의 뒷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앉으나 서나 오직 자식 걱정이죠. 보면 또 반갑고 저녁에 또 해야지만 또 아유 저녁 때는 또 잘 차조심해 잘 갔다 와야지. 괜한 근심 또 하다가 아침에는 또 시간 되면 또 기다려주고. 손은 콩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 밤마다 성민 씨가 무사히 집에 들어가길 기도한답니다.
잘 도착했다는 전화가 오면 그제서야 어머니의 긴 하루도 끝이 나죠.